네, 김용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재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문형배.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형배가 문제가 있나? 문재인. 그럴까? 문씨가 다 문씨. 문제 있다는 건 아니다. 문씨도 아유, 내 저 문진석이라고 후배 있는데 아주 착한 놈이야. 그놈. 저희 어머니도 문씨예요. 문가는 다 양반이라고 아니, 생각을 친정 어머니 아니면 네네.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문가는 다 양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죄인이 문죄인서부터 이게 야리꾸리하게 야리꾸리하게 바뀌었는데 아니 저는 이게 아마 헌재하고 지금 공수처랑 보면 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가 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면 이 지지율이 더 폭발을 할 거라는 그 압박감에 지금 이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오셨죠. 그 조금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왜 안 힘들겠어요? 안 그러니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너지지. 아유, 우리 친구 이재수는 그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선 그 모멸감에 그냥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그냥 어떤 표현이 제일 맞을까 생각. 그냥 맷집 좋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처지는 비슷한 상황들이 좌파들이 억압하고 이제 억지로 가짜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다르다는 건 아직까지 그 이기려는 의지, 맷집이 좀 더 좋다. 그런데 이제 무너지지 않은 모습에 어제 이제 국민들이 안도를 좀 표했고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방송이 되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곤란하거든 사실. 근데 아무리 봐도 문형배 진짜 허파를 호떡 디벼 놓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변론 기일 이틀 간격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정 꾹꾹 누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저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형배 한번 띄워주세요. 문형배 재판관 붙여야지.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이야기와 사진을 보잖아요. 매치 안 돼요.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우리가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얼굴만 보면 참 착하고 착하게 뭔가 생긴 거 있고 악독하게 생긴 거 있고 나오잖아요. 이재명은 딱 인상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인데 생긴 건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재활용도 잘하게 생겼고 막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동네 아저씨 중에서 그냥 그 꽁초도 안 버리는 그런 재활용 잘하게 생긴 아저씨. 그런데 이게 방송을 딱 타면서 저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주 무섭게 몰아가대요. 목소리는 차분하게 안 듣는 조그맣게 들리든 말든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머릿속에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뭐 하고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변론기를 잡으시는 거는 방어권 차원에서 안 되고 막 조목조목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조금 미안해서라도 눈동자가 흔들려야 돼요. 전혀 흔들림 없이 이쪽엔 플라스틱, 이쪽엔 종이 재활용하듯이 아무 감정 없이 저희 그렇게 정했으니까 가겠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아니요. 진짜 막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죽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거를 슬슬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차은경한테 당했고 근데 이분한테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한번 안심을 좀 해야 되는 게 맷집 좋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빨간 넥타이 딱 메고 나오셔가지고
많은 생각 그리고 다부진 입술, 뭔가의 결심 끝까지 이루겠다라는 거 국민들이요 지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셨는데 힘듦이 좀 보여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일단은 이 헌재 나와서 할 말은 다 하셨어요. 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팩트 차원이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집행 의사와 실행 계획 의사 전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철이 든 이후로 약간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겁없는 부드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나 철이 든 이후에, 그러니까 나는 그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거 좀 잘 생각해달라. 근데 문영배는 눈 하나도 안 흔들고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을 그냥 그동안에 판결했던 부분 성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판결. 네, 그렇죠. 요 다음 그게 페이지 한번. 판사는 그걸로 판가름이 그렇죠, 되거든요. 자, 어떤 판결을 했는지 봐주세요. 자, 2023년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공무원법의 위헌이다. 가만있어 봐. 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 이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공무원법. 여기가 위헌이라고. 이게 위헌이 이게 당연한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걸 위헌이라고 그러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이거 처벌받은 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일반 상식에서 약간 벗어났다. 약간 벗어나는 거죠. 요 빼또름하다라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좌파들이 저런 주장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두 것만 번째는? 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제 법정에서 의견에 찬성을 했어요.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별개의 의견을 개진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거겠죠. 나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올린 그 행안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싶은데 이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이 탄핵 이유가 없거든요. 요거에는 기각 사유 할 수 없지만 별개의 의견으로 요 품위 유지 못했다, 성실 의무 위반했다. 이렇게 하고 별개 의견을 또 개진했다네요. 그러니까 저 자, 좌회전하고 있는 거죠. 하죠. 네. 그다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 자, 국가보안 2023년 9월인데요. 국가보안법 7조 이적 단체 찬양 행위 처벌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대요. 근데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을 처벌하는 규정 모두가 위헌이라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파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단체가 뭐예요? 이적 단체가 그냥 그러니까 북한 찬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 찬양, 중국 찬양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국가가 유지되는데 그 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거는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히 좌회전한 거예요. 좌회전이네. 네. 이런 전례로 봐서 좌파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문재인이 꼬작했죠. 그러니까 꽂았죠.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봐주시면요.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북한의 그다음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찬성 쪽입니다. 예.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 이거를 문제가 또 합헌 의견을 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된다. 된다는 거죠. 전단 금지하지 마라. 이건 표현의 자유 아니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전단 금지 전단 이거 뿌리지 말아라. 뿌리지 말아라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요까지만 뭐 방송법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방송 3법 뭐 이런 거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 그러니까 지금 방송 3법 뭐 무슨 개정법 법사위에서 이 과방위원장 법사위 위원장이 누구예요? 정청래잖아요. 정청래. 정청래가 지금 막
지 마음대로 책 한 조각 내고 조용하세요, 입 다무세요,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심의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위원장이랑 지금 이거 운영하는 거 잘못됐다. 그리고 방송 3법에 개정된 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데 아니 정당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정청래 그런 건 정당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이 골 때려요. 마지막에 골 아, 그래요? 네, 자, 마지막 게 하이라이트인 예, 것 하이라이트 같아요. 이거요? 아, 2024년 10월에 판단했는데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이거 위헌해. 이걸 위헌이라고? 그럼 네. 동성 군대에서 남자끼리 성행위 해도 된다는 얘기야? 네네네. 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진짜 이게 뚜껑 열리네. 아니 근데 저는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 이거 끔찍한 사람이네 이분. 진짜 끔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왼쪽 분이 맞네요. 좌회전했다. 좌회전만 좌회전이 하고 너무- 계신 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헌재가요. 마지막 법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편향된 사람이 그리고 물론 다양성과 뭐 의견의 뭐 여러 가지 존중 뭐 이런 섞음을 위해서 진보도 있고 뭐라고 했죠? 뭐 이제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국가 이념과 맞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다양성이 필요하겠지만 좌파 우파 진보 막 좌파 우파 진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는 좌우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헌재 걱정되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제일 베스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뭐 이제 정치학적으로 하셨으니까 박사님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 진짜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각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남은 시간 2년 바짝 예. 너무 타이트해요. 어차피 개헌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지금까지 뭐 이제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이 있으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 끝나는 거예요. 트럼프와 함께.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제 카르텔이잖아요. 지금 트럼프하고 네. 공조하고 그래서 있어요. 제가 제일 베스트 이게 좀 많이 나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의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아니 그거 논란이 아니죠. 한번 토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또 한 번 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시 식으로- 시작이니까. 아, 취임식에서 그런 쓱 얘기했어. 쓱.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법적으로 이제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기서도 충분히 논란이 돼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켜나갈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그럼. 수호자로서 우리가 강력히 원하는 거거든요. 그 수호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부정할 불순 세력을 일거에 척결이란 그렇죠.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다. 직무 복귀하셨다.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런데 정권 연장 아무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4년 중임제 개헌도 윤석열 대통령이 컨트롤 하에 저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그래서 중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 부정의 세력 척결하고 공산당 세력 정말 언론 장악 뭐 이런 것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접하는 그 정보의 수준을 넘어서서 1급 기밀까지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국민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 얻어서 저는 이게 제일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추후에 뭐 논의되고 우리가 한번 공론화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근데 이 문형배라는 문형배. 사람은 사실 그래요. 지금 이
이 사람이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아무리 지금 방송에 나와서 보면. 근데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분노 포인트거든요. 문형, 야!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배도 안 가요. 문형, 야!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탈까봐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방송도 타지만 유튜브에서도 계속 방송이 나가요. 국민들이 이제 일반 공중파 안 보잖아요. 유튜브로 짤로 계속 보는데 문형, 야!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문 하면 야!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공중파 탈까봐, 국민들이 알까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나오시는 것 자체가 압박에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강제 구인하겠다는 난리 발광을 부리는데 이 문형배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왜? 문영배 때문에? 아니요. 그냥 뭔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툭 던진 말이 지금이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봐주시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1월 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헌재 안에 그러니까 부역자가 이재명 아니라 부역자. 이재명을 콕 찍어서 이재명 부역자 이재명 있나. 부역자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정계선이나 민주당에서 이번에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문영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문영배였어요. 숨은 복병이 문영배였어요. 네, 문영배였어요.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네. 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문영배였던 게 뭐냐면 제일 앞에 혹시 그 권선동 네네네 권선동 의원이 이제 하나 터뜨렸어요. 이재명 문영배 호용호재하는 사이. 술친구랍니다. 네, 술친구고 네. 호용호재하는 사이인데 탄핵 심판 자격이 없다. 네,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그렇죠. 한 거죠. 공정성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일 그러니까 문형배가 문재인의 추천이었다 정도면 그냥 문형이 야 이랬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술친구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더 거부감이 생긴 거고 이 공정성 제기에 사람들이 더 이제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거부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차기 대권 주자로 나왔을 때 절대 안 찍겠다라는 게 40%가 넘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탄핵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가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 광주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의 30% 박스권이 깨졌잖아요. 네. 이 전라도에서도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근데 지금 문형배가 그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하고 술친구다라는 것 때문에 이 헌재는 우파인데도 이재명하고 술친구면 우리가 거시기 하거든요. 이 권선동도 술친구잖아요. 그런데 좌파인데 이재명과 술친구다. 이거는 좀 우리가 위험하다. 많이 이렇게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권선동 의원이 핵심을 콕 집어가지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는 건 이 공수처가 탄핵 심판을 방해하기 위함이고 이 술친구 문영배는 그냥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1월 22일 날 21일 날 공식적으로 날, 문제 제기를 네.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아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이제 출석하신 이후에 계속 나가겠다. 원래라면 설 지나고 헌재에서 이제 직접 변론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서부지법에 이 2030 청년들이 지금 감금이 돼 있는 상태. 저는 감금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일정을 변경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40% 넘는 지지율은 이 니들 거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딱 봤을 때 뭐 중도 뭐 따라지 한다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스마트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권선동 좀 더 휘몰아쳐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성동이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 원내대표 이전에 윤 대통령과 또 30년 친구야, 40년 친구야. 하여튼 진짜 친구라며요. 친구예요. 친구라며요. 라메 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크해야 되겠네요. 무섭네요.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